에피소드 11 위대한 유산 세종의 정신 2229년 10월 9일 한글날 805주년을 맞이하는 이날은 특별합니다. 강나온 수장은 역사적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수십만 명의 시민과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강나온은 세종대왕 동상을 올려다보며 잠시 묵념합니다. 위대한 선조님, 오늘 저는 당신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그는 국민을 향해 돌아섭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585년 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드셨습니까?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없어서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강나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감정이 북받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세종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22세기에 되살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첫째, 우리는 한글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진화시킵니다. AI가 모든 언어를 한글로, 한글을 모든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하는 시스템을 무료로 전 세계에 제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종 교육 플랫폼을 만듭니다.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한국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셋째, 우리는 매년 세종상을 제정합니다. 세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상금은 10억 원입니다.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하지만 강나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세종정신헌장을 제정합니다. 대한민국이 영원히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입니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 헌장이 나타납니다. 첫째, 백성이 근본이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둘째, 기술은 도구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 기술을 다스려야 한다. 셋째, 나눔이 힘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세계와 나눌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넷째, 정직이 신뢰다. 거짓은 단기적 이익을 주지만 정직은 영원한 신뢰를 준다. 다섯째, 미래를 보라. 당장의 편리함이 아니라 100년 후를 생각하며 결정하라. 이 5가지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될 것입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위기도 이 원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수십만 명이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일부는 울고 있습니다. 이도하 교수가 방송에 출연합니다. 교수님, 세종정신헌장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한 것이죠. 세종대왕과 어떤 연결이 있습니까? 세종대왕은 585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그 답이 한글이었죠. 오늘 강나온 수장도 같은 질문을 했고 그 답이 세종정신헌장입니다. 세종대왕 시대와 지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기술혁명입니다. 세종시대에는 인쇄술이 발전했고 지금은 AI가 발전했죠. 두 시대 모두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기술을 백성을 위해 사용하셨고 현재 한국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세종교육 플랫폼이 공식 출범합니다.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민서린이 플랫폼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하라, 첫 주 접속자 수는? 놀랍습니다. 서린님. 187개국에서 500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가장 많이 배우는 과목은 한국어, AI 기초, 그리고 한국 역사입니다. 서린은 감동받습니다. 500만 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접속자의 60%가 개발도상국 출신입니다. 그들은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25세 청년 오비가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와, 이게 다 무료야? 한국어, 프로그래밍, 공학, 대학 교육 수준인데? 그는 한국어 기초과정을 시작합니다. AI 교사가 그를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비님. 저는 세종 AI입니다. 함께 한국어를 배워볼까요? 네. 시작하죠. AI는 오비의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커리큘럼을 생성합니다. 놀랍게도 오비의 모국어인 요르바어로 설명해줍니다.
한국어의 첫 글자는 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언어로 가와 비슷한 소리입니다. 오비는 감동받습니다. 내 언어로 설명해 주다니. 이건 마법이야. 인도의 18세 소녀 프리아도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저는 AI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학원도 없고 대학도 멀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 이건 제 꿈을 이룰 기회예요. 그녀는 매일 5시간씩 공부합니다. AI 기초, 프로그래밍, 수학,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AI 교사가 24시간 답변해 줍니다. 3개월 후 프리아는 첫 번째 AI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간단한 챗봇이지만 그녀에게는 거대한 성취입니다. 제가 해냈어요. 세종 플랫폼 덕분에. 그녀는 SNS에 감사 메시지를 올립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언젠가 저도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2230년 10월 9일, 1년 후 첫 번째 세종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수상자는 방글라데시의 60세 여성 교사 나스린 아크타르입니다. 그녀는 30년간 빈민가에서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나스린은 서울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방글라데시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입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시상식장. 나스린은 떨리는 손으로 상을 받습니다. 강나온이 그녀에게 트로피와 10억 원 수표를 건넵니다. 나스린 선생님, 당신은 현대의 세종대왕입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입니다. 나스린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글을 읽지 못해서 속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세종대왕이 떠오릅니다. 그분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백성이 글을 몰라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글을 만드셨죠. 나스린은 강나온을 껴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더 큰 학교를 지을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시상식장에 3,000명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냅니다. TV를 보는 수억 명도 감동받습니다. 같은 날 UN 본부. 윤세아는 한국의 세종 프로젝트를 세계에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은 제안합니다. 세종 프로젝트를 국제 공동사업으로 확대하자고.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각국이 자신들의 교육 콘텐츠를 플랫폼에 올리고 함께 세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듭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프랑스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술과 문화를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독일 대표도 동의합니다. 독일의 공학기술도 나누겠습니다. 일본 대표가 말합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과 품질 관리도 기여하겠습니다. 인도 대표도 참여를 선언합니다. 인도의 수학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세아는 감동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종 플랫폼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것입니다. 청년행복위원회 위원장 김지우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세종 정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교사 파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설명합니다. 매년 1,000명의 한국 청년이 자원봉사로 개발도상국에 가서 1년간 가르칩니다. 이것은 선택의 해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을 찾으면서 동시에 세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첫 해에만 5,000명이 신청합니다. 22세 대학생 정민아가 말합니다. 저는 케냐에 가고 싶어요. 거기서 한국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 20세 이현준이 말합니다. 저는 아직 제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르치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잖아요. 지우는 이런 청년들을 보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기적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방법을 찾았어요. 밤 11시 이도하 교수는 혼자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섭니다. 위대한 선조님, 585년이 지났지만 당신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백성을 생각했듯이 2230년의 한국도 세계 인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상을 올려다봅니다.
달빛에 비친 세종대왕의 얼굴이 자애롭게 보입니다. 당신이 한글을 만들어 백성을 깨우쳤듯이 우리는 세종 플랫폼으로 세계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도하는 오랜 시간 서 있습니다. 그는 역사학자로서 확신합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우연이 아니라 전통이라는 것을, 세종대왕으로부터 시작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600년을 이어져 온 것이라는 것을. 세종교육 플랫폼은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민서린이 보고합니다. 수장님, 1년 만에 누적 사용자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300만 명이 과정을 완료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수료증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 네. 많은 기업들이 세종 플랫폼 수료증을 공식 자격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오비 기억하시죠? 플랫폼에서 공부한 청년. 응, 기억해. 그가 이번에 한국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플랫폼에서 배운 것만으로 합격한 거예요. 강나오는 감동받습니다. 정말? 그럼 그를 만나보고 싶은데. 일주일 후 오비가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는 강나온과 만남을 갖습니다. 오비 씨 환영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비는 긴장한 모습입니다. 수장님,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2년 전 저는 나이지리아 작은 마을에서 일자리도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세종 플랫폼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구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 도구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한국은 제게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향의 다른 청년들에게도 이 기회를 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저도 세종 플랫폼에 강의를 올릴 거예요. 아프리카 청년들이 IT 산업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치는 강의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강나오는 오비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은 세종 정신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입니다. 제주 박나오는 학생들과 세종 정신에 대해 토론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한스가 답합니다. 한글을 만들어서요? 한글은 결과물이에요. 진짜 위대함은 그 동기에 있어요. 세종대왕은 왕이었어요. 권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백성을 위해 썼어요. 이사벨라가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네요. 맞아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세종대왕이 그랬고 지금 한국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수님, 한국이 완벽한가요? 라오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한국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수하면 인정하고 고쳐요. 그게 한국의 강점이에요. UN 한무지는 세종 원칙을 국제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나, 얼마나 많은 국가가 세종 원칙 채택에 동의했어? 현재 87개국이 공식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이에요. 유럽과 미국은? 유럽은 긍정적이지만 신중합니다. 미국은 관망 중입니다. 한무지는 미국 대표와 개별 면담을 갖습니다. 콜린스 대사님, 미국은 왜 세종 원칙을 채택하지 않습니까? 제니퍼 콜린스가 솔직하게 답합니다. 무진, 솔직히 말할게요. 미국은 걱정하고 있어요. 세종 원칙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까봐.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 한국이 있을까봐. 그것이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200년 동안 세계 리더였어요. 그 위치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한무지는 이해합니다. 대사님, 저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한국은 미국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가고 싶어요. 세계는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여러 리더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종 원칙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편적 가치예요. 미국도 건국 초기에 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했잖아요. 제니퍼는 감동받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원칙을 잊고 있었네요. 그럼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미국도 세종 원칙을 채택하도록 노력할게요. 2231년 세종대왕의 정신은 600년의 시간을 넘어 부활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 지식을 나누는 정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사랑. 한글이 한국 백성을 깨웠듯이 세종 플랫폼은 세계 인민을 깨우고 있습니다. 나스린 같은 교사들이 존경받고 오비 같은 청년들이 기회를 얻고 프리아 같은 소녀들이 꿈을 이룹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세종의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은 오늘도 서울을 내려다봅니다. 585년 전처럼 그리고 앞으로 수천 년 동안 그 정신은 한국을 인도할 것입니다. 내일도 수백만 명이 세종 플랫폼에 접속할 것입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꿈을 꿀 것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6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역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